보통 미간 부위, 콧등 부위에 많이 맞으시는데 이제 여기 부위가 눈하고 굉장히 가까운데요. 여기다 필러를 맞았는데 그 필러가 눈으로 가는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혈관 안으로 필러가 들어가서 눈으로 가는 동맥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하면 실명이 되는 경우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코 필러뿐만이 아니라 요 미간 주위, 요 눈 주위는 굉장히 주입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위예요. 사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이거 뭐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부위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위고요. 근데 굉장히 드물긴 해요.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숙련된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좋고, 또 하나는 좀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이게 과하게 넣다가는 압력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좀 흔하진 않지만 좀 더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. 주변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서 이제 유가종이라고 혹처럼 이게 점점 커져요.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. 급성기 부작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나중에, 후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급성기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 코 부위가 딴 부위보다 좀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더 잘 생겨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다른 부위보다 어쩔 수 없이 코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용량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주름 같은 것들은 좀 필러 양이 많지가 않게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, 당연히 이제 코를 높여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필러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필러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면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요. 그래서 부작용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위가 조직이 굉장히 얇아요. 그러니까 조직량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혈액 공급도 없고요. 그래서 이 대사량도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필러가 흡수가 잘 안 되는 부위예요. 그런 부위들이 어디가 있냐면 눈 밑에도 마찬가지예요. 조직이 얇은 데들은 필러를 동일하게 주입을 했을 때 같은 양이어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이런 면역 반응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부위입니다. 그래서 코가 좀 부작용이 딴 데보다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요 첫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하게 많이 오시는 사례고요. 코를 높이려고 필러를 맞았다가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조직이 유가종이 발생을 해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건 많지만 딱딱하고요, 보통. 그래서 조직이 이제 변해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치료를 일단 안에 있는 필러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유가종까지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되는데, 코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적으로 코 안으로 해서 이제 막 긁어내는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, 코가 조직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거 조직을 긁어내다간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움푹파이거나 더 안 좋아질 수 있고, 필러가 뭐 그 긁어낸다고 제거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필러를 레이저로 녹여서 제거가 잘 되고요. 제거한 다음에 유가종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일부 유가종도 캐뉼라 같은 것들로 이제 제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시고요. 저런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요런 상태로 오세요. 이게 이제 유가종이 더 진행이 되면 피부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이제 아예 딱딱하게 피부까지 변하신 경우인데,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좋아지긴 하는데 이 피부까지 회복이 되긴 힘들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딱딱하거나 좀 커졌을 때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진행이 되면 지금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들이 이제 점점 괴사가 일어나는 과정이고, 사실 이런 경우들도 치료를 받으면은 많이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. 근데 이제 조직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이미 조직이 다 죽어있는 조직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부작용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느끼고 조금 커진다 싶으면은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부작용이 맞으면은 그 필러를 최대한 제거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. 왜냐하면은 실이 수술용 실이긴 한데 보통은 그게 역시 우리 몸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전부 다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실하고 필러를 같이 한 경우가 필러만 했을 때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. 염증 생길 가능성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. 덧붙여서 콧등에다가 필러를 맞고 녹는 필러를 맞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라앉으니까 몇 년 뒤에 또 시술들을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, 이게 첫 번째는 보통 괜찮다가 두 번, 세 번 맞게 되면은 감작이라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좀 더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워져요. 특히 뭐 똑같은 필러보다는 다른 필러가 더 심하고, 역시 한 번 맞을 때보다 두 번, 세 번 맞을 때 점점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여러 번 필러를 맞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. 예, 제가 오늘 코 필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. 코가 필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딴 부위에 비해서, 반면에 좀 빨리 오시면 다른 데보다 치료가 훨씬 더 잘 돼요. 그리고 뭐 수술적인 거 아니고 레이저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만 오시지 않으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